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과 몸의 반응까지 바꾸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박영곤 박사입니다. 어떤 때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누구에게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마음속은 긴장되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반응 뒤에는 과거에 겪었던 특정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흔적, 바로 트라우마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생존을 위해 기억한 정서적 흔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반응과 감정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작용 체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상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깊은 밤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에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손끝은 서늘해지며 숨이 가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이며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안의 깊은 터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가 불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트라우마는 견디기 힘들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정신적 외상을 입거나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경험하거나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결핍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현재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강력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독된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는 정서기억 개념을 통해 공포나 위협을 경험할 때 뇌의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되며 이 기억이 전전두엽보다 훨씬 빠르게 저장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처럼 정서기억은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 생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작동하는 반사적 반응 체계로 비슷한 자극이 다시 주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결국 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뇌의 감정 반응 체계 속에 각인되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생존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트라우마 기억이 뇌에 남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왜 지금까지도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몸에 새겨져 남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갑자기 움츠러드는 몸,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미 반응하고 있는 마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트라우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단순한 나쁜 기억이 아니라 어떤 강한 충격을 받은 후 뇌가 그 경험을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로 저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뇌는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전용신경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활성화되는 습관과 같은 것이고 다르게 설명하면 중독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심하게 혼난 기억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다면 뇌는 그 순간을 위험으로 각인하여 전용신경 회로를 구축하게 됩니다. 뇌가 가장 최우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에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과 관련된 기억에는 강력한 정서를 일으키는 전용신경 회로를 구축해 뇌가 보다 빠르게 반응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 후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자동으로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 위험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을 받을 때, 상사의 눈치를 볼 때, 인간관계에서 거절당할까 두려워할 때, 이 모든 순간에 뇌는 잠재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며 경고합니다. 이건 위험한 상황이야. 다시 그때처럼 힘들어질 수 있어. 심리학자 피터 레비네는 트라우마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신경계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즉, 뇌는 충격적인 사건보다도 그때 경험한 감정과 신체 감각을 더 강하게 기억하며 비슷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를 자동적으로 재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꺼지지 않은 생존 경보 장치와도 같고 우리는 그 경보 속에서 반응하고 또 회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을 유발하여 자신의 안전과 생존에 유리한 선택과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선택과 반응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전용신경회로는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존적 세계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관념적 세계에 갇혀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대신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형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얼굴로 우리의 삶에 침투합니다. 정서적 트라우마는 어린 시절 부모의 무관심과 반복적인 비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경험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때 생긴 상처는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함께하는 발달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신체적 트라우마는 큰 사고나 견디기 힘들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 폭력과 학대의 경험으로 인해 생깁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 기억은 뇌에서 절대적인 사실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실은 강한 믿음으로 굳어지고 결국 그 믿음에 통제당하게 됩니다. 사회적 트라우마는 따돌림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관계에서의 위험은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또한 반복적인 실패나 좌절, 중요한 시험의 낙방, 직장에서의 해고, 사람들 앞에서의 큰 실수 등도 개인에 따라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에 통제당하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과 반응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게 되고 결국 트라우마 기억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실제 하는 기억이 되어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베셀 반 델 콜크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는 트라우마가 단지 기억의 저장이 아니라 지각과 감정, 신체 감각의 재경험으로 나타나며
사람을 그때 그 감정에 머물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기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감정의 체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불안은 실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면서 시작됩니다. 눈앞에는 위험이 없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가워지며 숨은 점점 가빠집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가 위협이 있다고 판단해 생존 시스템을 작동시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불안을 만드는 과정은 뇌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은 이런 반응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뇌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자극을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의 고통을 피하려는 것처럼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신경회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협을 감지하면 뇌 속의 편도체가 먼저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며 온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반응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뇌는 불쾌한 감정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반응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비슷한 자극이 다가올 때마다 상황을 회피하거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발표 중 실수를 해서 큰 창피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뇌는 자동으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신체적으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위험 자극이나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을 재현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이 떨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현재 실제로는 안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뇌는 과거의 위협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착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신체가 반복적으로 기억한 생존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신경생리학자 스티븐 폴겟는 다중신경이론을 통해 신체가 위협을 감지할 경우 자율신경계가 자동적으로 생존을 위한 방어 반응을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경우 부교감 신경계의 고삐가 풀리면서 회피, 동결, 긴장 같은 과도한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반응들은 의식적인 통제와는 무관하게 신체 수준에서 먼저 작동하는 생존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신체 반응은 결국 우리의 사고 체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자극을 위험이라고 믿는 순간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인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며 트라우마 기억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감정은 몸과 행동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생각보다 먼저 스며들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반복되며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트라우마가 남긴 불안의 흔적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고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불안의 첫 번째 증상은 끊임없는 경계 상태입니다. 트라우마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불안 지수를 무의식적으로 높이며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대인관계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은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자신을 떠날 것 같다는 불안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은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몸이 먼저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다니엘 피네는 트라우마 이후 자율신경계가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경계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반응과 뇌의 작용이 위협 신호에 과잉 반응하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회피 행동입니다. 트라우마와 연관된 장소와 사람,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싫어서가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특히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생각보다 먼저 회피 반응을 선택하게 되며 이것이 반복되면 삶의 다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후 비슷한 상황이 다가올 때 다시 도전하는 대신 회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이 반복되면 결국 도전하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증상은 신체적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불안은 몸에서도 나타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이유 없이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신체는 그 상태를 하나의 패턴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패턴은 불안 반응의 새로운 기준점, 즉 기저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는 중독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베셀 반델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저서에서 트라우마가 뇌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감각적, 정서적 흔적으로 저장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복된 자극이 신경계에 각인되어 신체가 먼저 반응하는 생존 반응 패턴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트라우마 경험을 통하여 뇌의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하게 되면 트라우마 경험 이전의 이성적인 뇌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쉽게 폭발하거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될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트라우마 중독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나를 흔들 수 있는 힘은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기반의 불안은 기억이 아닌 습관화된 반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불안을 극복하려면 단순히 잊으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뇌가 생존을 위해 반복적으로 학습해온 반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변화시키려면 학습된 반응 패턴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중독 상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면의 핵심은 불안한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주디트 헤르만은
회복의 첫 단계를 안전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외부 자극에 자동 반응하는 패턴에서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 감정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이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니라 뇌가 나를 보호하려는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보면 좋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 그 감정이 어떤 생각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짧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단 3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날의 감정 흐름을 간단히 돌아보는 것만으로 감정의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노출 훈련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황을 계속 피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강해집니다. 작은 단계부터 천천히 접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표가 두렵다면 혼자 거울 앞에서 말해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대화가 두렵다면 짧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뇌는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두려울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단 10초만 머물러 보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10초만 더 있어 보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불안을 견디는 경험은 회피 반응을 줄이고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 이완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멘탈 호흡, 이완 훈련, 자율 훈련, 명상, 운동 등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이완 방법 중 하나가 4-7-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길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부담 없이 몇 번 반복하며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훈련은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자극보다 더 강한 생리적 자극을 통해 기존의 트라우마 기억 반응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디 스캔 명상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몸의 긴장된 부위를 하나씩 인식하고 그 부분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훈련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누운 뒤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긴장되거나 불편한 부위에 잠시 멈추고 호흡을 집중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감각에 순서대로 집중하는 그라운딩 기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5가지, 귀로 들리는 소리 중에서 4가지,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 중에서 3가지, 주변의 냄새 중에서 2가지, 그리고 기억나는 맛 1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이렇게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훈련은 불안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모든 감각을 완벽하게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감각에만 집중해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조절하는 데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혼자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지행동치료, 즉 CBT는 불안을 일으키는 왜곡된 생각의 흐름을 하나씩 식별하고 조정하도록 돕는 심리 훈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불안을 키우는 인지적 틀을 점차 바꾸어가게 됩니다. EMDR 치료는 눈동자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트라우마 기억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고 재처리하는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감정을 직접 마주하지 않더라도 기억에 담긴 고통의 강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치료는 단번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꾸기 어려운 과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트라우마는 과거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을 어떻게 다룰지는 오늘부터 바꿔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박영곤 박사 멘탈 심리 상담센터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마음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다루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지키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